오늘은 2026년 병오년 연애운 이성훈 캘린더 콘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양력 기준으로 26년 4월부터 27년 1월까지 과연 어떤 일간별로 어떤 연애운의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월별로 쭉 정리해드리는 내용이지만 최대한 일간별로 균등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중요하니까 본격적으로 4월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일간별로 몇 월 달에 언급되어 있는지 정리한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 외에도 제가 짤막하게 일간별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다른 달에도 조금씩 언급한 내용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4월부터 27년 1월까지 쭉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늘 말씀드리는 거는 내 연애운뿐만 아니라 나랑 썸을 타는, 연애를 하고 있는 결혼 배우자와의 운도 같이 보면 좋겠죠. 그럼 콘텐츠 보는 법 말씀드릴 텐데, 인터넷의 만세력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내 생년월일을 입력하신 다음에 왼쪽에서 두 번째 위에 칸, 이 일간이라는 자리와 밑에 일지라는 칸의 한자를 각각 보시고 언급되는 내용이 있으면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연애운 때문에 사주 보러 가실 필요 없을 정도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보시고 만족스럽네 싶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또는 월별로 특히나 도루님이 짚어주는 이성운, 연애운, 결혼운 같은 것들 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홍련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매달 특집으로 조금 더 딥한 2026년 연애운, 이성운, 결혼운 따로 기획한 컨텐츠와 매달 프리미엄 운세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후기 확인해 보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력 기준 26년 4월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일간은 간목 일간분들, 무토일간 분들, 그리고 임수일간 분들입니다. 간목부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4월 같은 경우에는 간목 일간 분들에게는 직관이 굉장히 올라가는 시기예요. 그리고 연애운이나 또는 결혼 상대를 어떤 사람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감각이 서는 달인데, 이게 꼭 반드시 머리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얘랑은 썸을 타겠다, 또는 내가 이 사람이랑은 진지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겠다, 훗날에는 결혼까지 할 수 있겠다 하는 직감 같은 것들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과 관련될 수 있는 게 바로 26년 4월의 간목 일간 분들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이성의 유형이 좀 신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좀 독특하거나 뭔가 첫인상이 그렇게 평범한 느낌은 아니라 볼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서 보지 못한 특별한 느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평소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대방을 봤을 때 나랑은 좀 결이 안 맞을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게 간목 일간 분들의 연이 닿을 수 있는 4월의 썸이라 볼 수도 있어요. 이때 간목 일간 분들은 4월부터 연애 관계를 적극적으로 가져가려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 더 먼저 연락하거나 먼저 표현하거나 먼저 약속을 잡거나 등등의 진취적인 모습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역학에서는 특히 내가 만나는 이성이라던가 상대방을 횡재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 횡재수가 좋은 간목 일간이다 보니까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연애 관계까지 갈 수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 남성분들 모두 남녀할 거 없이 외적으로 괜찮은 사람과 연이 닿을 수 있다라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상향 연애가 가능하다 알아볼 수도 있고요. 대신 이번 4월은 사주팔자에 수가 많은 간목 일간분들 또는 갑자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상대방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도 있겠고, 그것만 아니면 나머지 전반적으로 간목 일간분들은 좀 새로운 인연이라든지 비범한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그런 관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4월달이다 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주변에 눈을 크게 뜨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무토일간 분들입니다. 남녀 모두긴 한데 특히 남성분들께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타거나 이성적 관계로 넘어가는 관계는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내 친구의 아는 사람 또는 내 지인의 지인, 이런 느낌처럼 뭔가 한 달이 건너 있는 사람들 있죠. 남들이 나에게 소개시켜준다라거나 또는 원래 알고 있던 연결고리가 있던 인간관계에서 연애가 형성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이 소개팅이라든지 또는 들어오는 제안 같은 것들을 굳이 멀리할 필요가 없고, 특히 연애운 쪽으로 니즈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데로 나아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또는 동아리 활동, 모임, 사회 활동 같은 것들을 오히려 하면 좀 좋은 배필이라든지 또는 좋은 상대방을 만날 수 있다 보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다양한 사람과 한번 교류해봐야지 하면서 나가는 것이 연애운 또는 이성운에 대해서 잘 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라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이때 무토일간 분들이 약간은 이성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는 촉 좋고 이성의 눈치를 잘 간파하는 사람이어도 이번 4월달은 조금 마음을 모르겠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이나 또는 객관적으로 사고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이 좀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믿을 수 있는 친구한테 썸이나 연애 같은 데에서 고민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관계를 속단하거나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얘는 이런 마음일 거야, 도끼질하면 안 된다라 볼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두고 남들도 마음에 들어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삼각관계 또는 상대방이 나에게 확실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확신을 안 주는 관계처럼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4월 말에서 5월까지 넘어갈수록 무토일간은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때는 남녀 모두 친구한테 조금 더 물어보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신 사주팔자에 토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에이 때려쳐 이러면서 대관계도 닫아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기에 놓치지 않고 싶은 사람과 안 될 것 같잖아요. 차라리 그냥 조금 더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한 7, 8월쯤에 다시 연락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4, 5월 달에 목숨 걸고 이 관계를 결정짓는다 하는 거는 비추. 자, 세 번째는 임술관 분들입니다. 임술관 분들은 연인이나 또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이 커지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만큼 책임감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과연 나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는가, 상대방과 나의 눈높이를 똑같이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 또는 내가 만족스러운 표현 같은 것들을 상대방이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보면서 오히려 이게 관계의 갈등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은 마음을 좀 넉넉하게 두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나는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이만큼 나한테 안 해줘? 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나의 투정이 아니라 그 연인으로서의 덕목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너 내가 좀 많이 편해졌나 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또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때 바라는 이상적인 이성과는 그릇이 크고 나를 포근히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니즈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운이 좋으면 그런 사람과 연이 닿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임술관이다? 그럼 나는 이때 나의 매력을 어떻게 어필할 거냐 하면은 나는 안정적이고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어필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는 이성 중에서 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 이성은 나에게 귀인이 되어주는 사람, 작은 일도 솔선수범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임술관이라면 저 사람과의 미래를 가져갔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일까? 얼마나 저 사람이 본인의 인생에도 또는 우리의 관계에도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에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까가 좀 중요해지는 시기라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나의 썸남, 썸녀가 임수라면 그런 식으로 내가 어필해 볼 수도 있겠다라 볼 수 있겠죠.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개술관 분들은 특히 4월달, 5월달 이 두 달 동안은 이성적 텐션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관계의 안정적 흐름보다는 들려오는 소리가 많아요. 내가 A랑 썸을 타고 있는데 이 A라는 친구가 다른 이성이랑 뭐 술을 먹었다더라, 또는 나만 연락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처럼 이성이 많은 상대방 A 때문에 좀 열받아 할 수 있는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연애나 이성에 대해서 마음을 쓸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6년 5월 개사월의 연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일간은 임수, 개수, 그리고 신급일간 분들입니다. 임수일간 분들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5월달은 임수, 개수 모두 약간은 연애운 자체가 흐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특히 임수일간 분들은 한순간의 결정 또는 판단으로 이성관계를 끝낼 수 있거나 결정지을 수 있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유리한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사실 내가 이번만 잘 넘기면 계속 만날 수 있는데 나 진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우리 헤어져 라고 먼저 내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저 사람은 진짜 아닌데 나도 아닌 걸 알면서 괜히 마음이 동해서 연애하자 또는 더 깊은 관계로 가자 해가지고 만나면 안 될 사람과 더 깊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임수일간 분들은 5월달만큼은 계속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상대방이 임수일간이다 라고 하면 이때 맞춰서 고백을 하는 거는 상대방한테 웬만한 신뢰를 주지 않고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서로 확신한 상태에서 연애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관계로 시작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특히 임술관 분들은 이때 이성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남들이 봤을 때에는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술 먹고 사회생활 하는 건데 남들이 봤을 때는 계속 여자랑 술 먹어, 계속 남자랑 술 먹어, 응? 연애하려고 하는 사람이 맞나? 약간 그런 느낌 들 수 있거든요. 이런 현상적인 게 있다 보니까는 특히 임술관 분들은 4월에서 5월 넘어가는 시기, 그리고 5월 중순에는 특히나 연애하고 계신 임술관 분들 같은 경우는 또는 기혼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일주로 봤을 때 임신일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장기 연애라든지 또는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조금 실망을 하거나 또는 상대방과의 약속이라던가 우리만의 규칙, 룰 이런 것들이 좀 꺾는 행동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상대방이 봤을 때 약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일주 남녀분들은 이때 특히나 좀 나 스스로를 많이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임술일간이더라도 사주팔자의 수기운이 약한 분들, 목이나 화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반대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또는 이성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좀 생길 수 있는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한 밸런스로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는 임술관 분들은 조금은 5월 달이 그렇게 베스트는 아니다, 소개팅을 받을 거면 저는 6월에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개술관 분들입니다. 개술관 분들은 오히려 5월부터는 조금씩 풀려나가는 게 있어요. 4월 달에 별로 안 좋았다. 근데 이제 4월에서 5월 그리고 5월에서 6월 넘어갈수록 이 운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6월 7월도 나쁘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개술관 분들 중에 특히 5월 달에는 첫 번째로 내가 상대방을 쉽게 재단하거나 수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봤을 때 참 괜찮은 사람이네 했는데 6, 7월 달 가면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 가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쟤는 진짜 별로네 싶은 사람도 6, 7월 달 가면은
괜찮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개수일관이라면요, 소개팅을 하거나 또는 내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더 오래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혹시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는 잘못 이해하거나 상대방의 의중을 잘못 파악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건 아닌지를 좀 보시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5월 달에는 개수일간에 개사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는 개개병존 현상과 관련될 수 있는데, 특히 같은 글자가 운으로 들어올 때는 제가 꼭 복음 관련된 콘텐츠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콘텐츠에 말씀드렸으니까 이 영상 한번 보시고요. 이때 발현될 수 있는 게 대도화라고 해서 내가 이성, 동성에게 많이 바이럴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남들의 눈에 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기에는 좋은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거를 잘 쓴다면은 5월 달에는 개인적으로 누구 하나한테 집중해서 몰빵하기보다는 저라면 약간 로테이션 소개팅처럼 많이 한번 나가봐서 A, B, C, D까지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한 6월, 7월부터는 내가 집중해야지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화가 들어올 때는 최소한 내가 연락하는 이성이라던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성의 볼륨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운에 맞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운을 쓰는 부분이 있다라 볼 수도 있고요. 사주팔자의 개수 병존인 분들, 예를 들면 월간 일간이 개수거나 시간 일간이 개수거나 또는 특이하게 연간이 개수이고 일간이 개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욱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나에게는 정작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남성분들은 내 사주팔자 연애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일간 그리고 일지까지 보시면서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시기에 한번 고백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내가 너무 급속도로 관계를 정의내려고 하시는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금일간 분들인데 남녀 모두 공통되긴 하지만 특히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말이에요. 이게 좋은 말일 것 같은데 뭐냐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모두 꼬실 수 있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웬만한 여자가 와도 끄떡없다 할 수 있는 남자도 내가 홀릴 수 있는 매력, 지혜와 전략 같은 게 거의 페이커급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일간 분들은 이때 이성을 다루는 기술, 전략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강해질 수 있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특히나 이성관계도 그렇지만은 사회생활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일 잘하는 여자 개멋있다 이렇게 가져가면서 내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 보니까는 나름의 전문성, 나의 능력치를 어필하시는 것도 괜찮고, 오히려 내가 연애에서만 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인생 잘 살고 멋있고 바쁘고 준비되어 있어 이런 모습을 어필하시면 오히려 그런 거 있죠. 얘는 나 없어도 잘 살겠네 라는 마음이 들 때 초조해지고 연락 오는 게 남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내가 연락 자주 하고 약속 잡고 이런 거는 조금 비추. 먼저 연락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너무 그런 거 있죠. 상대방이 봤을 때, 특히 남자가 봤을 때 얘는 나 좋아하네 이런 마음을 주게 하면은 5월달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6, 7월까지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좀 만나질 수 있는 사람이 약간은 센 직업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예를 들면 남성분들 중에서도 태권도 관장님, 운동하는 사람 또는 군검경, 법조계 사람들, 사업가, 직업의 포맷 자체는 공무원으로 안정적일 수 있지만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또는 아예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은 본인 사업하는 사람, 프리랜서 그런 분들과 연이 닿을 수 있고요. 특히 이 시기에 사주팔자의 토가 많거나 신미 또는 신축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조금 끌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을 대할 때 여유롭게 대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쁜 사랑하세요. 자, 그 다음으로 양력 6월입니다. 6월은 가보월이라고 해서 제가 제일 기대하기도 하면서 또 걱정이 되는 게 6월이에요. 왜냐하면 화학균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사주팔자의 목이 약하게 있거나 애매하게 있는 분들 또는 사주팔자의 수가 약하게 있는 분들, 사주팔자의 금이 약하게 있는 분들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성이나 연애운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토일간입니다. 무토, 간목, 병화, 을목도 짧게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일단 기토가 좀 포인트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연애운이나 이성운도 볼 때 일간과 일지가 있는데 일간에서 합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내가 마음이 좀 열린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달보다는 이성을 바라보는 눈 또는 관점, 기준이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애가 성립될 수 있다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토일간 분들이 이렇긴 한데 보통 이게 운이 안 좋을 때는 살짝 리스크하게 들어와요. 근데 기토 단독으로만 보자면 가보일은 생각보다 연애적으로 괜찮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때 만나지는 사람이 나만 바라보는 순애보 같은 사람, 내 말을 최대한 들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나를 나답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연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녀 모두 동일한데 그만큼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 자체가 안정적인 사람이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최소한 매너라는 아니라는 거지. 불안 증세 이런 거 아니라 본인 인생 잘 사는 사람과도 연이 닿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먼저 내가 말을 걸어보는 것도 어떠한 인연법이 작용한다면 이성관계로 발전될 수 있으니까 이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반듯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직업적으로 말하면은 그래도 그런 거 있죠. 막 고등학교 때부터 최소한 전교 한 10등 안에는 들어야 갈 수 있는 그런 직업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성품이 바르고 온화하고 폭력적이지 않고 이런 사람과도 연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싶으면은 먼저 한번 말이라도 걸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볼 수도 있고요. 이미 그런 사람과 만남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애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애의 다음 단계라면은 뭐 결혼 약속이라든지 프로포즈를 받든지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대신 좀 조심하면 좋은 거는 사주팔자에 목이 3개 이상 있는 분들, 또는 사주팔자에 화가 3개 이상 있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리딩이 조금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계를 단숨에 진전시키기보다는 조금씩 상대방을 알아가 보는 것이 중요하고, 약간은 이면의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내가 사람을 쉽게 믿는 것은 비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외에 제가 일간들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무토일간 분들은 이때 상대방의 진짜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런 면모가 있구나, 인간적인 면모라든지 또는 책임감이 있는 모습, 또는 생각보다 괜찮은 구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음이 감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때 진짜 아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나간다 라 볼 수도 있습니다. 간목일간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은 게, 감정 소모가 좀 극심해져요.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크게 발현될 수 있다 보니까, 특히나 간목일간 분들은 감정 소모가 좀 커질 수 있는 시기라 볼 수도 있고, 상대방이 간목일간이다 이때는 최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볼 수도 있겠죠. 딱 싸움 나기 좋은 시기니까. 일목일간 분들은 특히나 말 실수가 클 수 있습니다. 당장 나부터 일목일간이라면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상대방도 일목일간이다 그러면은 얘가 말 실수하네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관계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볼 수도 있고요. 병화일간 분들은 조심하면 좋은 게, 넌 나만 바라봐야 돼,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병화일간이다 하면은 내가 연애하는 또는 썸 타는 사람 또는 이성 때문에 열받을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병화일간이라면은 나에게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하다 하면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한번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양력 7월입니다. 양력 7월은 특히 제가 하나의 일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토일간이에요. 무신일주라던가 또는 금이 적당히 같이 있는 무토일간 분들은 최고의 흐름이라 볼 수도 있는데, 그 외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의 매력은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 점수 자체는 괜찮은데, 나 외에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럴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내 주변에 보니까 나랑 비슷하게 괜찮은 사람들이 많네? 아후,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때는 연애 중인 관계보다는 연애 초기 또는 썸 탈 때 약간 무토 입장에서는 마음이 살짝은 긁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조금 얼탱이 없을 수 있는데, 썸 타는 경우나 연애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나랑 썸 타고 있다는 사실 또는 연애하고 있는 사실은 남들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괜히 누가 하나 숟가락 얹으려거나 또는 뭔가 말을 하거나 그런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토일간 분들은 이때는 전반적으로 나라는 사람의 가치, 매력은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성관계에서 평범하지만은 않은 이벤트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흐름이 있다라 볼 수도 있고,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은, 사주팔자의 화랑 토 기운이 가득한 무토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 생기면 이때 완전 직진하거든요. 진짜 적토마처럼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리딩은 연애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살짝 내가 말에 힘을 빼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내가 할 말 다 하고 너무 막 그 나는 솔로에 있잖아요, 연애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런 느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원인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애 관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실망하거나 또는 연애 관계에 대해서 현타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게 7월 달에 사주팔자에 화토가 많은 무토일간이 될 수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개술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약간은 내가 무기력해져요. 연애도 하기 싫고 이성관계도 싫고 때려치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상대방이 표현을 해도 내가 못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게 나한테 좋다고 하는 건가?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일단 내가 체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연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는 상대방이 내 마음에 100점짜리는 아니라서 약간은 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로, 나의 일상생활에서의 우선순위가 1등이 연애운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개수일간은 약간 7월 달에는 관계에 더 진전이 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리딩은 7월 중하순부터 좀 유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7월 초와 7월 말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개수일간 분들 이때 연애운, 이성운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운이 좀 흔들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결별, 이별 또는 이혼 같은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잘 넘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양력 8월 병신월입니다. 월 자체가 병신이라서 병신인 거지, 늘 사주팔자 얘기할 때 병신은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 8월 달에 언급드리고 싶은 일간은 병화, 정화, 그리고 경금입니다. 우선 8월에 병화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성적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관계들이 많아진다라 볼 수도 있어요. 이건 남녀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욕적으로 누군가와 연애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거나 관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흐름이라 볼 수도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한 결과치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 볼 수도 있고요. 8, 9월 모두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애에 대해서 나가면은 다른 월보다는 승률이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먼저 얘기해보는 것도 괜찮다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병화일관 분들은 소통을 좀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너는 왜 못 알아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엄연히 말해서 이 연애를 하다 보면은 사랑의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이 알아먹을 수 있어야 그게 뉘앙스들이 되는 건데,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남이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내 입장에서는 나 이렇게 많이 표현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좀 병화일관 분들이 나의 감정에, 나의 상황에만 주체될 것이 아니라 조금 객관적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그것만 잘하면 일단 병화일관은 8월달, 9월달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사주팔자 원국 내에서 월간 또는 시간에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조금은 금사빠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병화일관 분들 중에서 8월달에 좀 괜찮은 연애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까지 몸이라든지 또는 나의 이성적인 매력 포인트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자기 관리하시거나 가꾸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8월달에 나를 막 어필하는 또는 전시하는, 그러게 되게 좋은 운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남들에게 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다, 어필하고 싶다 한다면은 8월을 위해서 노력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남녀할 거 없이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자기 관리, 피부 관리 같은 거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화일관 분들입니다. 정화일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8, 9월 달에 굉장히 실속 있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특히나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잘 그리는 사람, 주식도 잘하고 코인도 관심 있고 자산 형성에 관심 있어 하고, 상대방 자체가 실속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연이 좀 깊어질 수 있는 시기라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때 정화일관도 사람을 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F적인 감성이 아니라 약간은 T 그리고 J 같은 느낌으로 서로 재고 따지고 조건을 보고 나한테 맞네, 비슷한 급이네 하면서 만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추후에 연애까지 도모할 수 있는 이성관계라 볼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8월부터 9월까지의 정화일관 연애운 또는 이성운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흐름에 맞게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요. 특히 정화일관도 중요한 게 정유월 9월달이 되면은 정화일관은 본인의 감정에 좀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화일관의 특징 중 하나는 연애할 때 굉장히 내밀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밤늦게까지 통화하고 우리 둘만 나눴던 대화, 그런 라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민하다라는 것은 나는 이만큼 너한테 해주고 기억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기억 못하고 있다면은 뭐지? 나 가지고 노나? 하는 마음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관계도 어그러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너무 밤늦게까지 통화하고 주말에 한 번씩 만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의 템포에 맞춰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너무 나의 언어, 내가 정립해온 사랑의 언어 같은 것들을 상대방이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명백하게 나만의 언어일 뿐이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조금 더 상대방의 표현과 마음을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괜찮아 보이는 일주는 정해일주 그리고 정축일주인데, 조금 유의하면 좋은 거는 정사일주 그리고 정묘일주, 이 두 가지 일주는 조금은 유의하시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경금일간 분들입니다. 경금일간 분들은 이때 굉장히 내가 강하게 누군가에게 먼저 마음을 고백하거나 연락하거나 직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직진하는 표현 자체를 좋게 보는 사람인지, 또는 부담스럽다, 왜 저렇게 과하지 하는 사람인지를 잘 파악하고 내가 거기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8월 달에 경금일간 분들은 아무도 나를 말릴 수 없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여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연하를 대할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금일간인데 연하랑 연락을 하고 있다, 썸을 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유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애지중지 카톡 1초 만에 다 보고 이런 거는 좀 비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힘을 좀 빼는 게 전략적으로 좋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이 8월 중하순부터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운인데, 이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상반기 때 연애를 노력해 봤는데 시원치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하반기 때부터 마법처럼 좀 새로운 인연이라든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성풀 같은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메이드 되는 관계도 많을 것이다 라 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력 9월 정유월입니다. 정유월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J인 분들도 약간 P적인 경향성이 있을 수 있고, P인 분들은 너무 과하게 P가 돼버려가지고 나만의 사랑의 언어에 좀 도취되어서 상대방의 표현보다는 나의 감정, 일순간에 느껴지는 서운함, 찝찝함,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9월 달에 말씀드리고 싶은 일간은 임수, 기토, 일목일간 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임수일간 분들 같은 경우
경우에는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말리는 상대방이 있을 거예요. 내가 평소라면 다른 사람한테 되게 칼같이 나만의 원칙대로 상대방을 대하거나 할 수 있는데 9월달은 나에게 접근하는 이성이 있다면은 내가 마음이 녹아지거나 상대방들이 표현하는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내가 잘 받아주는 시기다 보니까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해할 소지를 줄 수 있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술관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마음에 없는 이성관계에는 나의 훗날을 위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두는 것도 필요하다. 너무 남들한테 다 친절할 필요가 없다. 적당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너무 친절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특정한 사람에 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연애에서도 내가 오래 건강하게 잘 만나려면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너무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운이 다르게 발현된다 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막 덕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연예인, 아이돌, 아티스트 등등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막 열심히 파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 중 하나는 연애 관계를 잘 유지해온 결혼 정년기의 커플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결혼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결혼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주팔자에 화가 3개 이상이신 임술관 분들은 이때 한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좀 마음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임술관이 좀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필요한 시기라 볼 수도 있고요. 금과 수가 적당히 있는 임술관 분들은 이때 흐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성운, 연애운 한번 잘 도모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 기토일관 분들입니다. 기토일관 분들 전반적으로 올해 연애운이 나쁘지 않아요. 내가 그만큼 매력을 어필하고 표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만큼 가져가는 게 기토일관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9월달도 그런 흐름인데 이번 달은 여러분들이 내가 표현하고 그만큼 주고받는 게 조금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운으로도 들어와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과의 안정감 있는 연애, 이성관계의 흐름이 매끄럽게 흘러간다라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때 싸운다면 내 사주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 사주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 볼 수도 있고, 그럴 정도로 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반대로 상대방도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재밌는 연애, 괜찮은 연애를 할 수 있다라 볼 수도 있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유일주분들인데 기유일주분들이 이때 흐름이 괜찮아요.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기유일주다. 이때 내가 정석적으로 연애나 또는 썸 단계를 한번 진행해 본다면 상대방도 나쁘지 않아 하고 오케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 드는 기울주분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써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는 전반적으로 내가 이성 앞에서의 텐션, 매력, 말하는 재치 이런 것도 좀 좋은 점수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연애하고 싶으신 기토일관 분들은 적당한 소개팅 나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깔끔한 모습만 보여줘도 애프터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기토일관이라면은 내가 가을은 혼자 보낼 수 없지 싶은 마음이 들면은 9월달부터는 적당히 소개팅 같은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을목일간 분들인데요. 을목일간 입장에서 20년 1년 중에 하반기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이 9월이라 볼 수 있어요. 연애에 대한 감정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가는 시기인데 그 말은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내가 상대방을 조금 더 좋아해서 표현하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주팔자에 모의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 좋으니까 표현한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표현해처럼 건강한 연인 관계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갑을 관계가 정해진 연애가 아니라 서로 갑갑 이런 느낌으로 잘 지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처음 연애나 처음 썸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을목일간이 강하게 매력을 어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리딩이 있어요.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때는 기토일관 분들처럼 내가 적당히 소개팅자리 나가면서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전략이 될 수 있다라 볼 수도 있는데,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술을 좀 조심해야 돼요. 다 괜찮았는데 술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성관계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해지기 위해서 술자리 가져가야지 하는 을목일간 분들은 이때는 조금 술 대신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커피라던가 산책 이런 걸로 상대방과의 관계 초기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지, 뭔가 조금 더 진솔한 얘기하고 싶어 술 먹어야지 하면은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술자리라던가 밤늦게까지 만나는 건 비추, 그냥 건강하게 정석적으로 만나기만 해도 충분하니까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을목일간이다? 그럼 9월달에 나랑 비슷한 레벨의 사람 또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랑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야지, 자기개발해야지, 관리해야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남녀 모두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특히 제가 좀 기대가 되는 게 을류일주입니다. 이때 을류일주 분들은 인간관계 자체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운이. 그래서 이때 만나지는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다, 진국인 사람이다, 또는 이때 만약에 헤어진다면은 그냥 별로인 사람이었다,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때 내가 을류일주 분들이라면은 9월달에 인간관계의 동태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0월 무술월에 말씀드리고 싶은 일간은 개수, 간목, 경금입니다. 일단 개수일간 분들은 전반적으로 10월달에 만나지는 사람 모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더라도 또는 연애 초기, 썸 단계에서도 안정감을 가지고 연애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성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열어두시는 것도 괜찮다라 볼
볼 수도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나 이성관계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일이 너무 많던가 또는 회사 일 같은 것 등등 때문에 사람에 대한 집중보다는 커리어 같은 부분에서 더 힘을 쌓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나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라 볼 수도 있고요. 이때 만나지는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듬직한 사람, 예의를 지키는 사람, 원리 원칙주의자인 사람, 조금 정도로 걸어온 사람과 관련될 수 있는데, 만약에 사주팔자에 목이 많은 개수일간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아티스트라던가 자신의 재능 또는 장기를 살려서 일을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분들과도 연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향성이 좀 나뉠 수 있어요. 개수일간 분들 중에서 사주팔자에 금이 많은 개수일간 분들은 조금 더 원리 원칙적인 연애, 즉 다시 말해서 남들이 봤을 때 다 괜찮아 할 만한 사람들, 모범생 이런 사람과의 연애를 높게 살 수 있고요. 반대로 사주팔자에 목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 자체를 자유롭게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서 이때는 개수일간 분들의 연애적 성향도 나뉠 수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성과의 궁합 또는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들이 좀 괜찮게 흘러갈 수도 있다. 상대방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연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양가 상견례 같은 것도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결혼 소리가 좀 가까워질 수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끼리 해가지고 여행을 가시는 것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 볼 수도 있고요. 일지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미 일주 빼고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괜찮다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개미 일주는 나랑 상대방과의 갈등보다는 나의 집안과 상대방과의 집안이 조금 갈등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전반적으로 괜찮다라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 사주팔자의 수 기운이 강한, 예를 들면 개수가 천간에 두세 개 이상 떠 있거나 월지 자리에 자수 또는 해수가 있어서 수의 힘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나를 쉽게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은 나에게 좋다고 표현하는데 내가 계속 뭔가 빼거나 뭔가 확답을 안 주거나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기회가 다시 다음으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한번 잘 보시고 지혜롭게 한번 결단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간목일간인데요. 간목일간 분들은 남녀 모두 이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과의 연애 또는 결혼으로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10월달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이때는 사주팔자의 목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남녀 모두 사주팔자의 목과 화기운이 그만큼 강하신 분들은 연애 흐름이 괜찮다, 안정적이다라 볼 수도 있고, 사주팔자의 수기운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결혼 문서, 혼인서약서라든지 자녀 출산과도 관련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같이 살 집을 마련한다라던가 동거 등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애가 다음 관계로 넘어간다라고 본다면, 잘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또는 연애가 좀 불안정했다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감 있는 연애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간목일간 분들은 병혼연보다는 정민연의 연애운을 조금 더 받기 시작합니다. 간목 입장에서는 그 순간순간에 상처 주는 말, 상대방 마음을 핥히는 말만 안 하면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갈등을 잘 관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사주팔자에 화가 없는 간목일간 분들은 이때 기회를 좀 잘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녀 할 거 없이 내가 10월 달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뭔가 관계를 정의하고 싶다, 다음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 할 때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좀 좋아요. 간목일간인데 사주팔자에 화가 없는 분들이 약간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 말을 해야 할 때 못하고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두 번째, 말은 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먹는 말로 내가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마음에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표현이 없다 해가지고 나 혼자 막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알아먹을 수 있는 표현과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으니까, 주변에 이성관계에서 잘 보는 친구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막 밥 사주면서 도와달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외에 사주팔자에 목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계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여자친구랑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나, 얘랑 같이 결혼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 같은 게 들 수 있어서 고민이 될 수 있는 시기인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10월달이 지나면 조금 정리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 흐름이라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는 경금일간 분들인데요. 경금일간 분들도 이때 문서라던가 서류 같은 걸로 관계를 확정지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보통 결혼 정년기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될 수도 있겠고요. 결혼과 관련된 계약 같은 것들, 예를 들어 새집 마련, 결혼식장 계약하는 것들, 또는 결혼 준비에 필요한 각종 등등의 뭐 계약서 쓰는 거, 그런 이벤트와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결혼 관련된 준비를 하시는 분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흐름이 그때 괜찮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잘 도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경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때 급속도로 관계의 발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 또는 서로 저 사람 나를 좋아하나 나를 싫어하나 아리송하다가 이때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관계의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보통은 긍정적으로
성격으로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사주팔자의 구성이 조금 중요한데 일간 옆에 시간 또는 월간에 을목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 또는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이때 오히려 관계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만 두시고 실제로 그렇게 발현되지 않으려면 내가 우선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외에 경인일주, 경우일주 모두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 볼 수 있어서 이때는 연애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먼저 말 걸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고백해보는 것도 괜찮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양력 11월에 말씀드리고 싶은 일간은 기토, 병화, 정화입니다. 이때 기토일간 분들은 남녀 상관없이 내가 친구 사이와 사귈 수 있게 되거나 또는 자연스러웠던 관계, 원래 친했던 이성관계인데 갑자기 이성적 텐션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친구가 소개시켜주는 친구처럼 주변에서 내가 소개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누군가를 걸쳐서 또는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 같은 데에 걸쳐서 이성과 연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로테이션 소개팅이라든지 단체 미팅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발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플러스에서 좋은 게 어느 정도의 운이 받쳐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노력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운이 열린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마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노력해 보는 것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돌아오는 시기이기도 하다. 근데 이때 만날 수 있는 상대방의 모습이 물론 상대방 사주를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웃고잉한 분, 활동적인 분, 해외에서 살다 왔던 분이라던가 뭐 해외 유학 갔다 왔던 분이라던가 또는 외국계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되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란 것도 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11월쯤이면 이제 보통 연말 느낌이 나면서 이런저런 약속이 많이 생기죠. 그때 여러분들 굳이 집에만 있지 마시고 약속 같은 거 좀 나가세요. 송년회라던가 동호회, 연말 파티 등등 그런 커뮤니티 활동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이 닿아서 27년 정민년에는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연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27년의 갑자가 정미인데 이 흐름을 봤을 때도 기토는 전반적으로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는 연애 그리고 나다워지는 연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연애하면 오래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운을 미리 잘 쓸 수 있도록 이때부터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일주분들은 조금은 유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만나왔던 사람과 연이 정리될 수 있는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거의 사귀기 시점까지 갔는데 어떠한 이벤트 때문에 사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이 안 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기토일주분들은 기사일주보다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정적이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일 좋은 건 금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기토일간이면 연애운이나 이성운도 괜찮은 흐름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병화일간 분들인데요. 병화일간 분들은 11월부터 이성적 운이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내가 누군가와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는 나와 연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의 퀄리티 자체가 괜찮아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26년 11월 이전까지 만났던 사람이 생각보다 별론데 뭔가 시원치 않은데 이상한 똥파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27, 28, 29까지는 조금 괜찮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똥차 콜렉터인 분들도 다시금 일어서서 누군가를 찾아보는 노력하는 거 괜찮다 알아볼 수도 있고 특히 요거는 여성분들께 조금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은데 근데 남녀 모두 할 것 없이 26년은 기본적으로 내가 말이 좀 센 시기란 말이에요. 행동도 좀 과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특히 상대방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말할 것도 아닌데 얘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막 하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병화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내내 좀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긴 해요. 내가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도 병화일간이 가지고 가야 할 덕목인데 병화일간 분들이 올해 분노 조절 장애처럼 약간 무악 할 수 있는 게 좀 보이긴 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연애관계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특히 결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싸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괜찮다. 직설적으로 표현할 때는 표현하고 다만 예의 있고 나이스한 매너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얼굴에서 내가 분노하거나 섭섭해하는 것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병화일간은 아쉬운 거 표현하고 이럴 때 돌려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신 나이스한 매너로 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전반적으로 사주팔자에 금이 2개이신 분들 또는 목이 2개이신 분들 다 나쁘지 않고요. 사주의 수가 1개 있으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사주팔자의 수가 2개 이상인 분들 예를 들면 월지라던가 또는 천간에 임임, 개개 뭐 이런 식으로 병존이 되어 있거나 또는 간년시동으로 수가 있는 분들은 11월부터는 연애운, 이성운의 흐름이 급격하게 괜찮아진다라 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운이나 연애운을 이때부터 차단하고 오히려 커리어만 집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취사 선택인 것 같아요. 병화일간 분들 중에 특히 나 연애 별로 필요 없고 나 이제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해 하시는 판단이 선다면 차라리 이때부터는 아예 그쪽으로 빠지는 것도 운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 세 번째는 정화일간입니다. 이때는 정화일간 분들의 플러팅이라던가 전략 같은 것들이 잘 먹히는 시기예요. 예를 들면 정화일간 분들이 1대 다보다는 1대1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너만을 특별하게 생각한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좋겠다. 그런 말보다는 행동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타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날 잘 챙겨주네, 다정한 사람이네, 괜찮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면서 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남녀 모두 공통되는 말이고, 정화일간의 연애 전략, 이성 전략, 플러팅 전략 같은 것들이 빛날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정화일간 분들은 개인적으로 11월 달 가기 전에 지금까지 연애를 하면서 이성을 만나면서 좀 괜찮았던 그 전략 같은 것들이 있죠. 나만의 필살기 같은 것들이 뭐였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좀 말씀이 좀 웃기긴 하다. 이런 걸 요청을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해두면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유형별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정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라면 내가 만났던 상대방 사주팔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들의 일주를 한번 분석해서 나와 어땠는지를 한번 보고, 그 사람과 연애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게 좋았는지를 좀 보면서 내가 상대방 사주 보고 썸남, 썸녀에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화는 그 정도로 딥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인간관계를 치밀하게. 그래서 제가 정화가 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상대방 사주별로 내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구워 삶았는지 한번 데이터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모르겠으면 AI한테 학습시켜보세요. 한 가지 좀 주의하면 좋은 게, 사주팔자에 화가 강한 분들 또는 정사일주나 정묘일주 분들 11월 달에 조금 과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연애운 쪽으로 조금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관계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이성, 괜찮은 흐름이 있어도 연애관계까지는 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차라리 12월이나 27년 1월 달에 관계를 결정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알아볼 수도 있고요. 특히 연애하시는 분들도 11월 달은 조금 안 싸우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내가 내 말 먼저 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막 말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정사일주 분들 중에 특히나 연애하시는 분들은 11월 달에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양력 12월 경자월입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일간은 무토, 짧게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병화, 임수 이렇게입니다. 자, 무토일간은 특히 12월 달에 흐름이 괜찮다라 볼 수 있어요. 내가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받아줄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남녀 모두 굉장히 흐름이 괜찮다라 볼 수도 있겠죠. 다만 27년이 무토일간 분들에게는 심적으로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연애운이 조금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 불리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나 연애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외 발령이라던가 또는 시험 준비 상대방이 한다라던가 등등의 좀 장애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익스큐즈 한다면 그거는 1년 정도의 위기이기 때문에 잘 넘길 수 있다라 볼 수 있고요. 1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한 내년의 흐름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현실은 녹록하지 않을 수 있어도 서로 믿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간다면 잘 할 수 있다는데, 만약에 나와 상대방 모두 무토일간이라면은 다른 커플보다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무토일간의 12월 달에 기본적인 이성 자체가 좋아요. 뭐냐면은 내가 만나지는 이성의 퀄리티보다는 내가 그들에게 표현하는 방식, 말, 행동, 매너 이런 것들이 유타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일간 분들은 이때 솔직하게 상황에 맞게 잘 흘러가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 볼 수도 있고요. 너무 막 만들어진 나의 모습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좋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를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좀 자기 관리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왜냐면 내 매력이 올라가는 시기도 하니까. 이왕이면은 보여줄 매력 같은 것들을 미리 마련해두면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약간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 11월, 12월 이 2달 동안 썸을 타서 연애까지 꼬리날 수 있는 흐름도 있긴 해요. 그래서 무토일간 분들은 이때 좀 연애가 정석적으로 잘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 볼 수도 있고, 연애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정적으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무토 연애운보다는 상대방의 연애를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무토고 상대방이 다른 일간이라 하면은 그 상대방의 일간의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한 시기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단 무일주는 조금 관계가 흔들릴 수 있는 이슈가 있고요. 나머지 무자, 무진, 무술 다 흐름이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포인트 되는 것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무신일주는 썸이든 연애든 배우자든 내 능력을 좀 어필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 상대방한테 좋은 점수를 쌓을 수 있다라 볼 수도 있고요. 무자일주 분들은 이때의 프로포즈라던가 연애관계 성립 등등의 직접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고 도모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너가 고백 안 하면 내가 먼저 고백해야지.처럼 12월에 넘기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볼 수도 있고, 무진일주는 기본적으로 이때 좀 비밀스러운 관계가 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굳이 발설하지 않았지만 나와 너만 알고 있는 관계가 더 딥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때 한참 썸 타고 이러면은 마음 간질간질한 연인 관계 직전에 그 막 카톡하고 밤 새벽에 2시까지 통화하고 약간 이런 것들의 모먼트가 발현될 수 있는 흐름이 있다. 강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병화, 임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짧게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병화일간은 이때 살짝 싸울 수 있어요. 사소한 걸로 싸울 수 있고, 또는 관계를 쌓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쌓였던 문제 같은 것들 좀 폭발하면서 서로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임수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26년이 병원년이다 보니까 가장 드라마틱한 나의 가치관 변화 또는 나의 생활 반경, 생활 양식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12월 달에 일어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인간관계라던가 연인 관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강한 이별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강한 결혼에 대한 생각, 확신 또는 이벤트 같은 것들, 관계의 형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인수는 그런 부분에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다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7년 1월인데 사주팔자는 2월에 시작되는 입춘이 지나야 새로운 운이 들어오죠. 정민년도 마찬가지이므로 27년 1월까지는 아직까지 병호년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축이라는 글자가 병호라는 글자 궁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27년 1월은 다른 연도보다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인데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일간은 정화, 신금, 을목 이 세 가지입니다. 정화 일간은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민년,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람을 데리고 하는 일이라면은 인간관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내가 내 시험 공부라던가 좀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인관계 플러스 인간관계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사주 바이 사주라서 이때의 정화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27년을 살겠다,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가 다 결정할 수 있어요. 또 정화일간은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가는 사람 안 붙잡고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크게 인간관계 뜻을 안 두는 정화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그냥 사람 정리 같은 거 하면서 연인도 정리할 수 있고 이별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시기랑은 다르게 정화일간이 되게 인간관계적으로 칼 같아지는 것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이한 흐름은 연인 관계인데 같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부부 관계인데 서로 일을 하면서 막 도와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결혼에 이미 골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년 초부터 또는 26년 하반기 말부터는 내가 배우자랑 뭔가 해야겠다, 사업이라든지 같이 일을 도모해보는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는 다르게 말하면 내 직장, 내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람과 관계가 깊어진다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동종업계 사람 또는 동종업계 사람이 소개시켜준 다른 비슷한 사람,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과 면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정화일간은 27년 1월 달에 느껴지는 연애운, 이성운 이런 것들이 결말과 또는 새로운 시작이 분명하다, 그리고 만나지는 사람, 연이 닿는 사람 또는 만남의 흐름 같은 것들이 경향성이 좀 특이하게 흘러간다라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정민연의 정화일간의 흐름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사랑과 비즈니스가 연결되는 느낌도 있으면서 또 플러스 알파에서 내가 엄청 칼 같아지기도 하고 아닌 건 아니기도 하고, 다만 근데 사주팔자의 화기운이 약한 정화일간 분들은 이때부터 내가 조금 이성관계에 있어가지고 스스로 을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건 제가 내년 연애운에 말씀드릴 건데, 정화일간 분들 중에 빠르면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20년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20년 말부터 내가 좀 외로워지거나 특히 이성관계에 있어가지고 내가 좀 쩔쩔매거나 상대방을 많이 맞춰주고 있거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다시 나를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건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금일간 분들입니다. 신금일간 분들은 개인적으로 병호보다는 정민연이 조금 더 연애운이 괜찮다 볼 수 있는데, 이 27년 1월이면은 거의 교혼기라 해서 병호만 보기는 어렵거든요. 정미랑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신금일간은 26년에 흔들리다가 27년 좀 올라가는, 다시금 회복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27, 28, 29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쯤 되면 신금일간 분들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참 별로인 이성이 많았다 하시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신금일간 분들을 향한 조언 이런 것들은 세수를 담은 세부대를 마련해라입니다. 이거 약간 성경적인 말인데 뭐냐면은 과거에 만났던 이성관계에 나를 가둬두지 마시고요. 나는 27년에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27년은 내가 원하는 사람,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내가 만나지는 사람이 굉장히 나를 안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6년 말이나 27년 초에 내가 그런 사람 만났어. 근데 그런 사람의 경향성이나 관계를 풀어가는 스타일이 좀 안정형이다 한다면 신금일간 분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오래 만날 수 있는 공산이 크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신금일간이라면 굳이 이렇게 좋은 운이 와 있는데 불안정하고 해피형의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과는 굳이 관계를 딥하게 더 가져가지 않겠죠. 그 외에도 결혼이라든지 다음 단계의 관계가 준비가 더 강해진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쯤부터 슬슬 결혼을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일목일간인데요. 특히 일목일간 분들도 20대 후반분들, 30대 초반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얘기가 크게 나올 수 있다라 볼 수 있고, 병혼년은 불안전한 사랑인데 27년은 되게 안정적인 결과까지 볼 수 있는 관계라 볼 수도 있거든요. 관계 결과가 뭐예요? 결혼이거나 가정의 형성이겠죠. 그래서 이 시기쯤에 결혼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면 일목일간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다라 볼 수도 있고, 남녀 모두 내가 상대방과 본격적으로 미래를 그려봐야겠다,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다 라는 생각 같은 것들이 강하게 꽂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일목일간 분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내가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과는 결혼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나 등등의 본인의 배우자, 같이 살 사람에 대한 생각에 진지하게 이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관련해서 결혼책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배우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너무 내가 내 감정에만 취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입을 모아서 하는 결혼에 대한 생각, 유형 같은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세 가지 일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을축일주 분들은 특히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결혼에 대한 강력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포인트가 있는 게 병오년 새로운 운들이 들어올 때 치고 나가고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치고 들어오는 정미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27년 1월은 간여시동으로 강하게 묶여있는 화기운에 오화가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축토 입장에서는 오화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휩쓸고 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예를 들면 약속되었던 관계가 파토날 수가 있어요. 이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파혼이 될 수도 있고 등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것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일어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미리 알고 있으면 잘 넘어가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을의 일주분들은 더욱더 안정감 있게 관계가 깊게 형성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을묘일주분들도 내가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까 이때 상대방의 가치, 진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알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연애운 캘린더를 양력 기준으로요 26년 4월부터 27년 1월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애운 콘텐츠를 제가 만들면서 좀 아쉬웠던 게, 아무래도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제 관법이라던가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 못 드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짧게 추락해서 말하는데도 영상을 거의 2-3시간째 찍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캘린더 콘텐츠는 한 달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당하는 달, 또는 내가 만나고 있는 상대방에 당하는 달을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매달 흐름에 맞게 잘 하신다면요, 누구에게나 들어오는 이별수, 안 좋은 연애운 흐름 같은 것들을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사주도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는 잘 쓰셨으면 좋겠고, 나쁜 거는 잘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올해는 골고루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의 연애, 이성,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도와드려였고요. 다음부터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하주팔자 나 혼자서도 거뜬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6년도 예쁜 연애 하세요. 안녕.